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20년 넘게 유리 작업을 하고 있는 유리 작가 박선용이라고 합니다. 오전부터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오늘은 램프워킹이라고 토치 작업이라고 해서 LPG를 넣고 산소가 들어가면 온도가 1000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리 봉인데 하이렉스 글라스라고 해요. 이런 컬러 유리들을 녹여서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리공예 작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 직업이 자세히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리 공예 작가라고 하는데 국내 유리 작가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말 그대로 이런 유리라는 소재를 녹여서 오늘같이 이렇게 보이는 토치에 유리를 불어서 하는 걸 램프워킹이라고 하고, 유리 조각을 해서 조각조각을 납땜을 해가지고 성당이나 교회에 조형을 나타내는 걸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방송에서 많이 봤던 그 유리물을 찍어서 부는 거를 블로잉이라고 해요. 일반인들은 그 블로잉 작업에 더 많이 호기심을 많이 갖고요. 기억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간단하게 같은 유리라는 소재로 뭐 액세서리도 만들고 용기도 만들고 조명도 만들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유리 조형 작가입니다. 저는. 네. 그럼 이 일을 하신 지는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제가 96년도부터 했으니까 그전에는 응용미술과를 이제 공부를 했었고, 도자기하고 유리 빼고는 제가 다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유리에 이상하게 유독히 꽂히게 되더라고요. 유리과가 국내에 별로 없었고, 그래서 학부가 생겼는데 거기 이제 학교에 처음 편입이라는 걸 해서 이제 학교 1회 졸업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유리공예 작가를 어릴 때부터 아예 꿈으로 갖고 키우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연인지 어떤 행운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미술 시간이 그 성당 뒷뜰이었어요. 그래서 미술 시간이면 앉아서 이제 물감을 색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괜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성당에 걸어 들어가게 됐거든요. 마침 그곳이 이제 명동 성당이었고, 명동 성당에 들어가면은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정말 장엄하게 막 이렇게 들리고요. 근데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 가운데 창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어린 눈에 뭐 그게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생각은 못 해봤고 그냥 멍 때리면서 거길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 같은 게 그냥 이뻐 보였고, 동네 유리가게라고 하죠. 거길 가면은 그분들은 이제 짜투리 같은 거를 버리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또 갖고 싶은 거예요. 저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는 웬 여자애가 장갑 안 끼고 버려주는 유리 조각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막 되게 걱정을 하시면서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소재에 되게 많이 이끌렸던 것 같고,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께서 의상을 하셨었거든요. 그분의 끼를 또 제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버지도 이제 건축 일을 하시다 보니까는 제가 지금 유리라는 소재에 집중해서 작업을 하지만 건축물에 어울리는 아트 조형 쪽 디렉터 일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한테 받은 영향이 커서 공예에 집중되어 있던 작가지만 다른 여러 선생님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건축물에 어울리는 아트 디렉터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 때 네. 이런 학과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졸업한 학교는 응용미술과를 졸업을 하고 유리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제 환경 조형 안에 건축 도자랑 건축 유리라는 신설 학과가 있었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도자랑 유리를 공부를 하다가 유리라는 소재에 집중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죠. 그러고 나서 유리 연구소에도 제가 1년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작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서류 정리, 그리고 바이오 상대하는 그런 경험을 조금 쌓으면서 바로 제 공방 이름을 걸고 창업을 하면서 글라스파크라고 하는 회사도 만들고, 지금은 이제 아트 디렉팅 일을 하다 보니까는 갤러리 법인을 해서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영상을 보시고 네. 혹시 내가 유리공예 작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분들이 배우기에는 어떠한 학원이나 뭐 학교가 따로 있을까요? 예전에 생활의 달인 VJ 특공대 이런 데 운이 좋게 나간 적이 있었는데, 방송을 보시고 와서 취미로 하겠다,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창업이라는 걸 하고, 원래 창업이었다가 이제 작가가 되신 분도 있고,
배우셔서 레퍼런스 하셔가지고 또 유학을 또 가신 분도 있고 대학원 과정을 또 준비하셨던 분들도 있고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나 보네요.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물감이나 도화지는 문구를 가면은 쉽게 구매가 되는데 재료적으로 도화지 사듯이 유통되어 있는 재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료상이 따로 있죠. 수입된 유리들 사실 위주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물감처럼 뭐 색을 섞어서 만들기보다는 딱 정해진 유리 색깔을 제가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나 다른 컬러가 또 좀 변화가 되니까는 그건 이제 작가가 어떻게 작업을 하는 역량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선생님한테 누군가가 네. 좀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북촌이에요. 지역 자체가 무형문화재 선생님 명장들이 많이 집성돼 있는 곳이래요. 저는 이제 유리공예를 전통을 계승하거나 현대 공예나 건축물에 어울릴 수 있는 교육 또는 체험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여기 북촌 유리공방에 오게 되면은 이제 좀 체험도 하고 배울 수 있는 거네요?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예약을 하셔서 여기 한옥으로 준비되어 있는 체험 공간이 따로 있어요. 저 외에 다른 명장 선생님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당번 요일이 있거든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셔서 상시로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지금은 어떤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빨리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그 램퍼캠이라고 해서 LPG가 빨간색이고요. 녹색이 산소거든요. 일반적으로 LPG 불을 켜면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온도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 보시면 이제 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빨대처럼 속이 빈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불변, 향수병 같은 용기를 만들 수도 있고 오늘은 이제 제가 할 때 시들지 않는 유리 꽃을 만들어 볼 거예요. 보통 이렇게 작업하실 때 그 선글라스 같은 걸 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선글라스가 아니고요. 저희는 장시간 5시간씩 이상 작업할 때도 많잖아요. 붉고 난이 잘 들여다 보일 수 있는 드로스코프라고 하는 특수 안경이거든요. 유리 전문가들이 쓰는 안경이에요. 보통 보면은 빨간색 불꽃밖에 안 보이는데 제가 안경을 꼭 쓰면 유리가 어떻게 녹는 형태까지도 정확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쓰는 저희들은 안경을 사용을 해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네. 진짜 화분에 꽃 꼽은 것 같네요. 시들지 않는 곳. 영원히 시들지 않는. 선생님 저기 보니까 네. 어떤 가마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저건 뭐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마는 도자기 굽듯이 제가 어저께 가마에 넣어둔 거거든요. 30cm 원을 따서 검정색 유리에다가 99.9% 운, 그 다음에 투명 유리를 덮어서 원래는 투피스인데 가마에서 떼고 나면 피자처럼 한 몸이 돼서 원피스가 돼요. 그러면 얘가 저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일반 트로피에 많이 식상해 있는 사람들이 작가가 만든 좀 다른 트로피가 제작이 되는 거죠. 이 원형 같은 건 작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리도 원형을 딸 수 있는 컨버스 유리 칼이 따로 있거든요. 종이에 그림 그리듯이 유리 칼로 원형을 라인을 하고 유리를 뜯어내요. 그래서 700, 저는 한 30도에서 800도 사이 가마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 원형을 딸 때도 가열을 하고 하는 건가요? 그러진 않아요. 컨버스 두고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여기가 센터라고 치면 유리에다 압착을 이렇게 하고 내가 원하는 파이만큼 걸려서 얘를 휙 돌려주는 거예요. 아, 그럼 절단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원형에 대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스를 내놔요. 그래서 두들기거나 벤치로 뜯어내면 원형 파이 느낌의 이제 한 장 한 장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집에 놓여있는 유리 테이블 있죠. 아까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따서 옆에 모서리 안 다치게 면치라고 하는 거를 다이아몬드 휠로 한번 연마를 해주고 그래서 실생활에 쓰이는 테이블이 되기도 하고 조명이 되기도 하고 저희처럼 이제 작업하는 작가가 만드는 어떤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럼 저거는 네. 만드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가치 있게 디자인을 만드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저희처럼 작업을 오래 한 사람들은 손에서 나오는 속도는 상당히 빨라요. 근데 가마에 넣어서
나오기까지는 24시간이 또 걸려요. 재단화해서 이제 은을 집어넣는 과정이 그 정도 걸리는 거고요. 아까처럼 뭐 상패가 되려면은 문구가 새겨지고 하면은 또 며칠이 걸리고, 그거에 어울린 상자나 거치대 이런 것까지 마무리를 할 줄 아는 작가가 돼야 이제 상패로서의 가치를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보통 핸드메이드 하면은 제일 단점이 양산이 많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문을 좀 많이 받게 되면 그런 건 보통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거는 제가 섣불리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마인드에 따라서 핸드메이드도 양산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늦게 알았거든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홍콩 쇼를 나갔어요. 라스팍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 브랜드로. 그때 미국이랑 싱가포르, 대만에서 저희 디자인이 컨택이 됐는데, 제가 그 시장을 너무 용감하게 나간다. 한 가지 디자인 오더량이 40만 개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당하게 저희는 못합니다. 그러고서는 빅 바이어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짓궂게 그분이 그러셨죠. 왜 나오셨냐고. 그러니까 용감해서 거기를 나갔는데, 제가 생산하고 납품을 만약에 지금 맡기면 무라노 글라스를 주문 생산하는 곳이 베트남,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많았었어요. 퀄리티 절대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디자인은 저희 거잖아요.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 판매가가 달라지는 거지. 같은 상황이면 저는 잘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컨택을 해서 40만 개 오더를 아마 하겠죠. 그러니까 마인드의 차이에 따라서 그때는 제가 유리도 사가지고 오고 유리도 내가 녹이고 잘라야 박선영이 만든 거다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인드의 차이에 따라서 핸드메이드도 양산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는 뭔가 선생님 본인께서 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네. 생각해보니까 다른 업체에 뭐 OEM을 준다든가 해서 저보다 대량 더 잘해요. 생산을 할 수가 있네요. 한 시간에 제 인건비로 해가지고는 10개밖에 못 하는데,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시설로는 호텔이나 큰 시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접시인데 우리 가마에서는 하루에 10개밖에 못 해요. 근데 가마 롤을 갖고 있는 데는 원형을 집어넣으면 24시간 후에 겨우 꺼낼 수 있거든요. 3시간 후에 100개 이상이 기차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거랑 스킬만 가지고 있으면은 핸드메이드도 양산이 가능한데, 저는 우리 가마에서 내가 잘라서 녹여야 박선영이 만든 건데 그 자부심만 가졌었지, 더 잘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는 사실 좀 자만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보통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예술적 가치와 상업의 경계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학교 다닐 때 유리연구소 1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되게 많이 느낀 게, 뭐 주얼리를 3만 개를 오더를 받고, 그 유리 펜던트 작은 사이즈였어요. 정말 병아리 눈만한 그런 작은 사이즈를 거의 뭐 500피스예요. 그냥 한 봉다리. 근데 그거 하다가 지치니까 나는 작가가 아니야 라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연구원인 거보다는 내 거를 갖고 싶다고 해서 창업을 했어요. 여자 3명이서 뭐 유리알이라고 하는 브랜드 하나로 해가지고 갤러리에 위탁 판매라는 거를 했거든요. 유리 작가가 사실 많지 않다 보니 그 큐레이터 분은 되게 신기하게 여겨주고 반겨줘서 그게 한 달 만에 판매가 돼서 결제 금액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완전 신이 나가지고 그냥 박선영 이름 하나 거기 걸고 싶었던 거. 학생이잖아요. 돈을 벌 목적이 아닌데 통장에 돈이 꽂히는 거예요. 그게 얼마였어요? 아직도 되게 흥분되게 기분 좋은 금액인데 7,500원 들어왔거든요. 7,500만 원이 아니고. 아니 7,500원.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고, 하지만 나는 내 이름만 받아줘도 되게 해피한데 누군가의 목에 이렇게 달고 갈 생각하니까 진짜 행복한 거예요. 7,500원을 받았는데도 행복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판매라는 게. 그러다 보니 어쨌든 박선영이 어떤 이제 아트샵에 판매가 되는 리스트 작가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대한 테마가 릴레이가 되더라고요. 시원한 여름 나기 전, 크리스마스 땐 크리스마스 그릇 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큐레이터가 계속 숙제를 줘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유리 조형 작품, 접시, 주얼리를 계속해서 내보내요. 그러면은 이게 자꾸 불어나가지고, 제일 재밌는 거는 예전에 이만한 핸드폰이 있으면 그 옆에 핸드폰 줄이라고 액세서리를 달았었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 친구들 모를 텐데 그 핸드폰 줄이 10,000원짜리였거든요. 그리고 7,000원짜리도 있었는데 결제받는 돈이 보통 작가들이 50% 돌려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학생 신분에 500씩 받았었어요, 한 갤러리에서.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도 여유가 있었고 내가 만든 작품이 위탁을 했을 때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익금도 신나게 들어오니까는 7,500원이 7,500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유리가 생소하다 보니 저를 이끌어 주셨던 교수님들이 당신 옆자리에 자리를 한 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아트 페어를 한다던가 뭐 어떤 또 갤러리에서 하면은 작가가 많지 않다는 럭키한 상황이어서 저는 그분들 옆에 나란히 설 수 있었고 근데 또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예술가 분들은 나 너무 상업적으로 가면 예술가가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수상 공모전에 상도 받고 막 이러는데 상 받고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욕심냈던 게 코카콜라 병 디자이너처럼 돼보자. 갖고 싶은 에디션 콜라병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바틀이 몇 개 나오니까 코카콜라 그 병을 먹는 것보다는 가지고 싶은 그것도 작품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어렸을 때 목표는 코카콜라 병 디자이너 같은 그런 작가가 돼보자라고 약간 리턴을 했어요. 제가 사고를. 그러다 보니 1회 때 초대전을 해서 뭐 갤러리 가인노라고 하는 곳에서 20년 동안 8번을 했는데 그때 향수병 용기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LG 생활과학 이런 데서 용기 디자인 의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브제 블럭을 만들면 건축가는 이거를 우리 건축 구조물로 쓰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양산할 수 있는 오더를 주는 대기업이나 개인이 이상하게 그런 고객으로 꼬였었어요. 하이트 맥주 같은 경우는 이게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해서 킹덤 40년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금이 10돈이 붙어요, 일단. 그래서 40바틀만 딱 생산을 해요. 저 그 술 알아요. 그걸 제가 했습니다. 그럼 그 병을 디자인하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도 디자인 피를 제가 3천 이상을 받았으니까. 그 어떨 때는 작가로, 어떨 때는 글라스파크의 대표로 해서 이제 일을 해왔었고요. 지금 이제 나이도 먹고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저도 20년 넘게 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96년도부터 유리를 했으니까. 엄청 동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 잘하시는데요. 기분 좋으시죠? 아우. 선생님 여기 벽에 보니까 이게 작품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컬러를 보면은 다 자연 안에 있는 색들이에요. 접시 같은 경우도 일반 창유리를 재단해서 도색을 해가지고 빨간색을 하는데 빨간색 유리, 파란색 유리는 100년이 가도 색이 변하지 않은 컬러 유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색들은 작업을 하시고 덧칠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미 이 색이 나와 있는 거예요? 기법이 좀 달라서요. 이런 거는 블로잉 부는 작업이어서 독에 투명한 유리를 해놓거나 아니면은 색깔을 조색을 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그 독 자체를 블루로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검정색 유리를 아예 내가 원하는 컬러로 만들 수도 있어요. 단 그 독을 다 쓸 수 있을 만큼 유리를 양산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평면 작업으로 되어 있던 유리들은 도화지처럼 1m 60의 원장이 있거든요. 스테인드 글라스 식으로 이렇게 패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원형이나 사각형을 이제 재단을 해서 아까처럼 가마 작업을 해서 이제 하면 결과물이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은 환조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불어서 작업하는 것들이에요. 원래 유리 색깔이 저런 색깔이에요? 처음에 가장 베이스가 셀파이프에 투명 유리를 불고 그 다음에 빨간색 유리를 판으로 녹여놔요. 그 위에서 이제 또르륵 말면 빨간색 유리가 이렇게 베이스에 묻혀지잖아요. 그래서 글로리얼에 넣어서 또 열 처리를 하고 풍선 불듯이 한 번 더 불면 속에 투명한 유리랑 빨간색 유리가 이제 랩핑이 돼서 같이 붙어버리는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독 자체가 빨간색 유리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빨간색 유리가 제일 비싸요. 아 진짜요? 왜 그럴까요? 금이라는 소재가 들어가야 빨간색이 나오거든요. 색깔을 많이 내기 힘들고 일단 재료 단가가 비싸고 컬러별로 가격이 달라요. 다음은 어디로 이동하세요? 마침 인사동에 유리 조형 작가 7인전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유리라는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기법으로 유리 결과물들이 나와 있어요. 그 전시장 가서 다른 유리공예품 작가 선생님들 작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긴 어떤 곳이에요? 유리 조형전을 하고 있는 인사동 갤러리입니다. 원래 이 작품들이 사이즈가 3m, 5m 정도 되기도 하고 또 2m, 3m 정도 되는 거를 이 스페이스에 맞는 스케일로 줄여서 1m, 2m로 만든 거거든요.
작품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얘는 원래 3m, 5m 정도 되는 천상의 꽃이라고 해서요. 이따가 다른 공간에 가서 보면 실 사이즈를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 포인트, 골드로 된 부분을 꽃 형태지만은 이렇게 슬럼핑이라고 해서 몰드에 앉혀서 이 쉐입을 만들고 라인으로 인맥을 만들고 순금박을 유리 표면에 이제 안착을 해서 포인트 되는 아웃피스 꽃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즘 우리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를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작업을 할 때는 휴식이라는 테마를 해서 뭔가 이렇게 편안함, 힐링, 충전 이런 의미였는데 이제는 누군가한테 이제 파워풀한 에너지까지 주고 싶어하는 이제 작가의 욕심이 있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한 힘을 이제 붉은색과 금과 안에 다 은이 바탕 배경에 다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파워 오브 K컬처라고 하는 작품을 1m 사이즈로 이제 축소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건 진짜 금인가요? 그쵸. 24K 이제 금박으로 해서 덩어리로 쓰기에는 재료값이 많이 나가니까 편으로 돼 있는 금부가 있거든요. 금보다 더 많이 들어간 게 사실은 은박이에요. 은박은 제가 730도 정도의 가마를 녹이기 때문에 찰랑찰랑한 두께여야만 하거든요. 지금 위에 표면에 있는 금박은 먹을 수 있는 얇은 금 두께이기 때문에 은박 양이 사실 더 많이 나갔어요. 금과 은을 많이 쓰는 작업을 제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럼 이런 작품은 이런 전시장 와서 일반인들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내 집이나 내 공간에 어울리는 거가 보이신다 생각하시면 이제 구매도 직접 가능하시니까 갤러리 가이아 하면은 관련된 작가분들한테 또 연락을 주셔서 전시 끝난 다음에도 구매 가능하니까요. 이 작품은 뭐예요? 작품을 제가 사실 공부를 했던 거는 한국이지만 한국의 유리공예가 전통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이런 것도 4, 5세기 때 이미 만들어져 있던 옛 디자인을 우리 현대인의 공간에 맞는 그 쉐입으로 만들어서 화병을 쓰임 있게 만들어 본 거예요. 모래분사, 샌드블러스터나 산에 담그면 그 4, 5세기 때 세월이 느껴지는 모래에 깎인 듯한 느낌을 제가 구현한 거거든요. 그 당시도 그런 기법을 썼고 뭐 현대처럼 5분 만에 제작이 만약에 되는 거면 그 당시는 장인들이 아주 세워라 내워라 작업해서 결과물을 얻어냈을 거예요. 그 시대에 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 디자인을 이제 현대화시켜서 새로 이제 제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때는 이런 컬러는 낼 수가 없었겠네요. 컬러도 사실은 냈어요. 문헌을 찾아보면은 보통 스와롭스키 하면은 투명 크리스탈 생각하시잖아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빨강색 금을 넣었을 때 레드가 나오는데 그 당시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게 아마도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그 왕릉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은 푸른색이나 녹색 그런 식의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글라스 웨어들이 많더라고요. 금이 좀 있거나 이런 건 있는데 색깔이 그렇게 다채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저 뒤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구매를 했을 때 실수로 깨지거나 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계약을 하죠. 작가 작품을 팔 때. 기준이 좀 장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해도가 좀 다르죠. 네. 선생님 아까 그 전시된 것도 제가 봤는데 네. 혹시 지금까지 작품을 작업하실 때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이 어느 정도예요? 원래 보통 작품 오더가 들어오면은 한 2, 3개월을 하는데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거에만 매진한 어떤 작품이 있는데 45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8시까지 그것만 한 작품도 있었어요. 그 작업이 제일 되게 인상적이긴 해요. 45일이 적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다른 작업을 전혀 안 한 상태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이 유리공예 작가라는 이 하나의 직업을 굉장히 오래 해오신 거잖아요.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세요? 지금 제가 아트 디렉터로서 사실은 더 비중이 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제 주변에 머티리얼이 다른 작가분들의 작품을 넣어야 돼요. 저는 유리 조형 작가지만 어떤 분은 목조 관련된 오브제가 들어가야 되고 소재를 불문하고 이제 제가 해결을 하는 현재가 됐죠. 뭔가 계속 끊임없이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셨겠네요. 불편한 진실이 되게 재밌는 현실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 오늘도 하냐 그러면 내가 너무 즐겁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오래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밸류 가치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지불 받는 금액도 더 커져요. 그걸 지켜오는 것까지는 사실 너무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또 내일 또 뭐 하지라는 그런 상상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환경이 주어진 거가 너무 감사하죠. 보통 요새 젊은 친구들은 직업을 많이 바꾸잖아요. 또 안정적인 대기업 이런 걸 추구하는데 쉽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적으로도 젊을 때는 많이 없었을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좀 힘든 거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힘든지 사실 모르고 지금까지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 그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즐겼던 것 같고, 좀 일반 작가들하고 마인드가 틀리게 이거 지나가면 또 다른 산이 있는 건 알지만 그조차 즐길 줄 아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거 지나면 항상 좋은 게 있어요. 저는 약간 징크스가 있는 게 그 페어를 나갔었거든요. 전시장에서 디스플레이 해놓은 매대가 무너졌어요. 우리 직원분이 허술하게 해놔서. 근데 그건 직원이 억지로 일부러 해놓은 상황이 아니었는데 작품이 와르르 다 파손이 됐거든요. 근데 그 전시 때 1,000만 원 이상짜리 몇 작품이 그냥 팔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징크스가 항상 저는 반복이 됐기 때문에 뭔가 설치하다가 아니면 어딘가에 작품이 깨졌습니다라는 얘기 들으면 아, 뭔가 또 대박이 나는구나. 좀 다르죠, 해석하는 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깨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하는 거에 자부심이 없고 자신감이 없으면은 내게 부끄러워지고 상대방은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니까 소재에 대한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결과치를 아름답게 구현하는 작품을 만드는 거에 집중하면 그걸 가치 있게 받아주는 클라이언트는 더 행복해지는 거니까. 비교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고요. 선생님 지금 여기 어디 오신 거예요? 일산에 있는 평아트라고 하는 인쇄 프린트 해주는 대표님 뵈러 왔거든요. 이 원본 작품을 프린트해서 다른 데 거는 거예요? 소유하고 계시는 클라이언트가 작가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거를 다시 인쇄를 해서 다른 건물에다가 걸고 싶으시대요. 그럼 지금 여기 오셔서 보시는 업무는 아트 디렉터로서 온 거네요? 그렇죠. 선생님 그럼 유리 공예 작가로서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트 디렉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일을 하다 보면 공예 작품 말고도 큰 스케일 있는 것도 가끔 했었거든요. 호텔이나 건축물에 총괄을 한 게 아니고 부분 작가로 참여를 했었어요. 여러 작가 선생님들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맡아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아트 디렉터로서 크게 하신 작업이 있을까요? 한 2년 반을 일했던 여의도 건물이 있는데 호텔에 놓여진 디스플레이까지 지하 2층부터 29층까지 전층을 다 했거든요. 원래는 유리 조형 작품이 거의 서류상에는 없었어요. 근데 제 욕심에 제가 했던 분야는 글라스기 때문에 글라스라는 소재의 작가로 많이 사실 대체를 했고, 원래 있었던 시안보다 결과치가 좋으니까는 그분들도 글라스 조형 작품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평이 좋아지니까는 연속적인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긴 어디예요? 아, 여기는 여의도에 있는 건물인데요. 더 현대 쪽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건축물에 이제 또 한 부분 아트웍을 보게 되실 거예요. 여기에도 선생님 작품이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여기 이거는 아까 갤러리에 있던 그 작은 작품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그거는 1m 1m로 그 공간에 맞게 줄여본 거고요. 이 건축물의 청구에 맞게 2m 3m 정도 되는 거거든요. 1m짜리가 6판이 붙어서 만들어 본 거죠. 선생님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네네. 작품인가요? 작품 제목이 천상의 꽃이라고 해요. 그 갤러리에서 보셨던 거는 골드 되는 부분만 1m, 1m 되는 거를 제가 순금을 발라서 다시 새로 제작을 한 거고, 이게 15개 판이 합쳐지면 3m, 5m짜리 아트월이 제대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저 나머지 2개를 설치하는 건가요? 네, 리프트를 다시 이제 올려서 지금은 제 눈높이 정도에 있는데 아래에서부터 24m로 올라가서 이제 2판을 다시 완성을 해야 15개 판이 완성이 돼서 작품이 이제 끝나는 거죠. 느낌이 다르죠. 갤러리에서 1m짜리 보는 거랑 건축물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는 거랑. 이렇게 보니까 뭔가 더 웅장해 보이네요. 선생님 저 작품에 네. 한쪽 부분은 색깔이 다른 게 있는데 저건 왜 그런 거예요? 천상의 꽃이긴 한데 뭔가 영험한 빛을 머금고 있는 거를 저기부터 사실 스타트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신비로운 뭔가를 점을 찍어준 느낌이에요. 더 크게 하고 싶었는데 포인트만 작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 2개는 왜 떨어진 거예요? 원래는 다 완성이 됐었는데 저거를 달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물들을 층고 높이까지 세우거든요. 다 잘 설치를 해놓고 구조물에 남아있던 부자재가 낙하하면서 작품을 덮쳤어요. 부분을 보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새로 다시 만드신 거예요? 부분적으로 다시 제가 혹시 깨지더라도 1m, 1m 기준에서 2 포인트만 다시 고치면 되니까. 파손됐을 때는 좀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유리는 깨지는 게 맛이라고, 깨져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항상 제 징크스가 파손이 됐을 때 더 좋은 대박이 있었거든요. 뭐가 더 좋은 게 있을까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관계자분들이 더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더 큰 뭐 징크스에 대한 또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스스로 믿으면서 또 지나가 주는 거죠.
선생님, 저런 작품을 만드실 때 네.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는 것이 있나요? 저는 보통 자연을 보고 멍 때리는 거 많이 하는데 최대한 단순하게 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많은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디자인, 여러 가지 색을 냈는데 그래서 뭐 그런 아이디어를 줄이려고 그러죠. 생각의 사고를 집중을 하고 색깔도 줄여서 뭔가 이슈될 만한 포인트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선생님, 그럼 유리공예 작가로서 혹시 최종 목표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냥 작가가 되고 싶었던 게 꿈이었다면 어느 날 제가 작가 되기라는 뭐 글을 써놓고 꿈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작가 박선영 말고 글라스팍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백화점에 입점을 시켰거든요. 신세계라는 백화점이 먼저 시작을 하고 롯데나 현대 쪽도 했었는데 그래서 브랜드는 생겼는데 작가로서 운영에 대한 묘미가 지금 많이 부족했었고요. 그러다가 면세점에 입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면세점 들어가고 기내 면세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의 유리공예를 알리는 그럴 판로를 개척하는 거는 면세점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외국의 공예품 작은 거라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됐는데 모두가 같이 겪었던 그 팬데믹 상황에서 하늘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은 클로징을 당했죠. 모두가 다 똑같이. 그러면서 아트 디렉터 쪽 일을 하다 보니 유리 공예 말고도 조형적인 그림, 회화, 설치물, 목조, 머티리얼을 불문하고 건물에 어울리는 조화로운 큐레이팅을 할 수 있는 큐레이터가 되고 있음에 되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저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작업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멘토링이 돼줄 수 있는 좀 더 튼튼한 작가가 되어보려고 따로 계획하는 게 있어요. 그거 준비하는 게 지금 요즘 참 목표이자 재미를 느끼고 있어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밤이 됐네요. 그렇게 깜깜하네요 지금. 저랑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잖아요. 네. 소감이 어떠셨어요?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만큼 집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제 모습을 되돌아볼 수도 있고 앞으로 또 동기가 됐던 일들에 대한 계획성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하루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우리 수상한 직업 구독자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세요. 수상한 직업의 구독자 여러분, 저도 20년 넘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작가로서 또 큐레이팅을 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굴곡이 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온 게 아니겠죠. 시간을 쓰다 보면은 더 큰 스타도 되고 작가도 되고 달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시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내 것이 되는 어떤 자리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이팅!